이번 사연은 며느리 막말에 충격받았다며 아픈 척하는 시어머니 병문안 가서 진짜로 병나게 만들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시댁 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저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런가 했지만 시어머니를 알면 알수록 시어머니가 원체 못된 분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남편의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연 끊고 살았을 건데 참 힘들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도와주더군요. 최근에 시어머니께 시원하게 한 방 날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적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한 방 먹였는지도 뒤에 적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시어머니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결혼 초부터 저에게 막말을 일삼고 괴롭혔어요. 게다가 매주 안부 전화를 강요했습니다. 주 3회 이상 전화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비꼬시다가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며느리의 기본도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업무 특성상 일이 바빠서 매일 7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저녁 8시에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전화하라고 정해놓고 전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셨어요. 금요일에 야근이 있는 날도 있고 회식을 하는 날도 있고 집에 오면 지쳐서 안부 전하고 뭐고 빨리 씻고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안부 전화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와 즐거운 척하면서 통화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암튼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잘나신 며느님 전화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 이번 달 안부 전화 한 번밖에 안 했으니 다음 달에는 주 2회씩 해라. 화요일 금요일 저녁이다. 기다리고 있겠다.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어떤 숙제보다도 어렵게 느껴져서 남편에게 안부 전화하는 거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막상 안부 전화하면 내 아들 아침에 삼첩반상에 국이나 찌개 메인 요리 꼭 차려줘라. 남편 와이셔츠 세탁할 때 바로 세탁기에 넣지 말고 목이랑 소매에 비누칠해서 비벼서 세탁해라. 남편의 옷차림은 아내의 얼굴이니 명심하라. 고 하며 본인 아들 잘 챙기라는 말만 무한반복하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침밥을 먹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기 아들 아침밥도 챙겨 먹이지 않았던 분이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아침밥을 꼭 챙겨 먹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하루경과 한 봉지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나갑니다. 남편은 안 먹고 바로 나가고요. 아침 식사를 안 하던 사람이 차려준다고 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부 전화라고 해봤자 쓸데없는 잔소리만 하시고 그런 양심도 없는 잔소리에 짜증이 나서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할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며 자기가 전화 드린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얼굴 보게 되면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는 며느리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를 노려보셔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은 괄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시어머니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를 휘두르고 싶어 안달난 분이었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지나친 간섭과 참견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이 돌잔치 장소를 정하는데 남편이 근처 뷔페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저희 집이 역세권이고 음식 종류가 많고 맛있는 뷔페가 있는데 지인이 뷔페 직원으로 있어서 할인도 받고 서비스도 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뷔페 말고 한정식집에서 하자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뷔페에서 하면 사람도 많고 정신없다고 한정식집에서 조용하게 하자고 하는데 전혀 앞뒤 안 맞는 논리만 펼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저와 남편이 결정한 것을 뒤집고 싶은 것 같았어요. 아이 부모는 우리다. 우리 손님이 더 많이 오시니 뷔페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그럴 거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시더니 결국 아이 돌잔치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는 한정식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하셔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러셨대요.
그럼 이 돈 줄 테니 혼자 한정식집 가서 많이 먹고 오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 혼자 돌잔치 장소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뜬금없이 저희 친정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자 뭐가 그리 궁금했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의견은 듣는 채도 안 하더니 뷔페 가서 많이 먹고 왔냐? 축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냐? 선물은 많이 들어왔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적당히 들어왔고 음식도 좋았고 손님도 많이 오셔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잔치 잘했다. 뷔페에서 잔치했더니 너무 좋았다. 고 말했습니다. 이날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것 중에 가장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간다고 하면 애교를 떨어서라도 자기를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며느리다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기를 뺏어서 말하길 엄마가 고집 부려서 안 와놓고 무슨 애교를 부려서 데리고 가라는 소리를 하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안에 혀처럼 굴고 비위 맞춰줄 줄 알아야 나중에 시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친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고 결혼했냐는 참 사람 기분 막장까지 가게 만드는 말씀도 하셨죠. 때만 되면 며느리 도리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건강 상태를 매달 체크해야 한다. 나이 먹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니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기억력이 좋아 보이는지,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네일을 사와야 하고 겨울에 춥게 지내면 안 되니 보온 내복과 장갑, 목도리를 사다 주는 게 며느리 된 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코트랑 장갑, 털구두 다 있지 않냐고 엄마는 수십 년 동안 손빨래를 할 정도로 기운이 좋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인데 왜 약한 척 하시냐고 비꼬았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 저는 사람 좋아하고 밝은 편이었어요.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낯선 사람과도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우울해져서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현재 시할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시어머니는 9순이 넘은 시할머니에게 안 간 지 10년도 넘었다고 들었어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아버님께 집 앞에 있는 논을 증여해 주셨다고 절연을 선언했다고 들었습니다. 반전은 저희 시아버님이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분이라 그 당시 아버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 혜택을 받았고 신혼 때 유일하게 집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을 거 다 받은 분인데 큰아버님께 집 앞에 있는 논을 증여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시고 시할아버지 찾아가서 따진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며느리돌이 운운하고 동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완전 모순이죠. 여자가 집안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니 늘 밝고 좋은 에너지를 주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은 며느리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엄청 좋을 것이라고요. 어머님 입을 다물고 계시면 여러 사람 행복해질 텐데 모르시냐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새해 인사를 하시는데 건강 잘 챙겨라. 내가 아프면 너희들이 내 병수발 들어야 하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영양제 목록 적어줄 테니 종종 사오라고 하셔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어머님 하루라도 젊을 때 보험 든든하게 들어놓으시라고 하려다가 말았네요. 결혼한 지 6년 되었는데 시댁과 2번 여행 다녀왔어요. 첫 번째 여행 때 아기 목욕시키는데 와서 보니 아기를 뭐 그렇게 씻기냐고 애엄마 맞냐고 요령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비난만 하시고 정작 도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아이 씻길 때 도와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 흠만 찾아내려고 일부러 제 옆에 앉아서 육아 간섭에 잔소리를 늘어놔서 저 그날 체하고 밤새도록 토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시댁과 여행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 칠순이라 2번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아이 밥 먹이는 문제로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남편이 옆에서 뭐 먹을 때 잔소리하면 체하는 거 모르냐고, 땡땡이 엄마가 땡땡이 밥 먹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못할 말 했냐고, 아들이 이제 아내 편만 든다고 내 인생 외로워서 어쩔 거냐고 크게 울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정말 창피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볼 때마다 나쁜 말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기념으로 간 여행이라 저는 시어머니께 맞서지 않고 꾹꾹 참았거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여행 잘 다녀왔다고 아이랑 잘 쉬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핸드폰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물론 소파에다가요.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께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즐거우셨는지 몰라도 내 인생에서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추가됐다. 왜 자꾸 내 옆에 붙어서 나쁜 소리하고 잔소리 하시냐. 아버님 생신이라 꾸역꾸역 참았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간섭하고 잔소리 하시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머님은 여행지 가서도 그렇게 사람 기분을 망치는 재주를 가진 분이다. 앞으로 어머님께 내가 그동안 막말 들으면서 느꼈던 처참한 기분 어머니도 똑같이 느끼게 해드릴 테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문자 받고 너무 놀래서 많이 울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는 땡땡이 엄마한테 그동안 수많은 상처를 줬으면서 겨우 그 문자 가지고 울고 그러냐. 딸은 엄마랑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데 엄마가 딸 같은 며느리 노래를 불렀으니 며느리가 딸 역할 하느라고 덤빈 것으로 생각하시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가 하도 충격을 받아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주말에 시댁에 병문안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표정이었는데 혈색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안방에 들어가서 몸은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남편만 있었으면 사과하지 않았을 텐데 옆에 시아버지도 계셨거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고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는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 안 들리게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우리 집안의 문제가 가장 큰 며느리는 어머님이라고요. 받은 걸로 치자면 아버님 형제들 중에서 아버님이 가장 많이 받은 분인데 시부모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시부모와 연을 끊었으니 어머님은 못된 며느리라고요.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없는데 어머님은 시댁에 그딴 식으로 막되먹은 행동을 했으니 친정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 욕먹이는 되먹지 못한 딸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산 욕심에 시댁과 연을 끊었으니 아버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된 아내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님이 양심도 없이 며느리들에게 대접해주기를 강요하시니 며느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님은 못된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성장기 아들을 귀찮다고 아침밥을 굶겼으니 엄마로서도 빵점이라고 했죠. 이 말들을 쉴 새 없이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중간에 제 말을 막을까봐 더듬지 않고 빨리 말하느라 숨이 찰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려는데 방에서 얼른 나와버렸습니다. 남편과 집에 오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냐고요? 알 필요 없다고 했죠.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싱긋 웃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소화가 잘 됩니다.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았어요. 하루가 즐겁고 회사에서 일처리가 빨라지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일주일을 더 알아누워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일주일은 진짜로 아프신 거 아니었는지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서 갚아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일만 저지르는 사람인가 본데 임자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요목조목 말씀을 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이다 발언 배우는 학원 다니시나요?